다음은 10X 지노믹스사의 제니움을 다운비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운비에스 10X 지노믹스 대리점인 다운비에스에서 온 이연표라고 하고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시고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에 MDXK에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EC2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정도만 좀 하고요. 각각의 회사가 지금 다 있겠습니다만 회사마다 추구하는 방식 그리고 회사마다 EC2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다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저희 10X 지노믹스에서는 EC2 시장 마켓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EC2 마켓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 연구자 선생님들께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X 지노믹스사에서 소개해 드리는 EC2 플랫폼은 지니움이라고 하는 플랫폼이고요. 네,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싱글셀 지노믹스에서 10X 지노믹스가 이제 크로미움이라고 하는 제품을 출시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지도와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축적을 좀 이루게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글셀 부분에서 조금 좀 미흡했던 조금 아쉬웠던 로케이션 정보의 갭을 좀 채우고자 홀 트랜스크립tom을 볼 수 있는 로케이션 정보와 같이 볼 수 있는 비줌이라고 하는 제품을 싱글셀 쪽에서의 굉장히 골든 스탠다드로 좀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출시된 제니움이라고 하는 장비를 제가 오늘 소개를 좀 드릴 건데요. 기존에 이제 비지움에서 봤던 조금 한계로 좀 지적이 됐던 레졸루션에 대한 한계를 좀 극복하고 좀 타겟되어 있는 그런 RNA 유전자들을 하이 레졸루션으로 볼 수 있는 인시추 RNA 인시추 플랫폼으로 제품을 출시를 하고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제니움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는 내용으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회사마다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와 장점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제니움에 대해서는 제니움의 장점을 여기 보이시는 내용들을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 시초에서 가장 중요한 센시티비티하고 스페시피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프로브에 대한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한지 유무에 대한 내용들과 세 번째는 정말로 스루풋을 높게 해서 기존에 이제 한두 개의 멀티플렉싱이라고 해봤자 기존에는 3플렉스, 많게는 12플렉스 정도 됐는데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수의 그 RNA 타겟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직들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스루풋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스루풋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번째는 어쨌거나 사용하기 간단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우시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 쉬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10X에서 바라보고 있는 EC2 마켓에서의 로드맵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운비에스는 작년 3월부터 지금 10X와 같이 제니움에 대한 마켓의 세일즈 프로모션을 시작을 했고요. 작년 12월부터 글로벌리 런칭이 돼서 shipping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이제 인스티튜트에 되게 인스톨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지니너스하고 마크로젠이 이제 실제적으로 장비 세팅이 완료가 돼서 선생님들께서 언제든 원하실 때 서비스를 맡기실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세팅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시추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제니움에 대한 프로브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인시추라고 하는 플랫폼이 인시추라고 하는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데벨롭이 됐고 그동안에 이제 풀지 못했던 가장 큰 숙제가 사실은 센시티비티하고 스페시피시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파라핀 블럭 같이 굉장히 오토플로센스가 굉장히 높은 그런 티슈에서도 인시추를 보고 싶었지만 백그라운드 때문에 못 보던 그런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다양한 회사들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을 시키면서 기존의 한계로 이제 지적이 받았던 센시티비티하고 스페시피시티에 대한 그런 접근법을 굉장히 디벨롭을 많이 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테넥스에서는 이제 패드락 프로브라고 하는 케미스트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되게 굉장히 리니어한 프로브인데요. 리니어한 프로브 양쪽 말단 끝에 그 RNA의 상보적인 그런 그 시퀀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타겟하고 있는 RNA와 정확하게 매칭이 될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큘러 폼을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쪽 끝면이 스페시피시티가 떨어져서 붙지 않게 되고 그냥 리니어한 형태로 이루게 된다면 이 서큘러 폼을 이룰 수가 없고요. 당연히 양쪽 끝단이 양쪽이 모두가 다 바인딩 시퀀스가 맞지 않게 되면 정확히 프로브가 붙지 않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로브 양 끝단이 정확하게 맞물렸을 때 이런 서큘러 폼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서큘러 폼을 정확하게 이루었을 때 이 빈 공간의 갭을 메꾸는 라이게이션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라이게이션 과정이 일어나게 돼서 이 리니어한 프로브, 갭이 있는 리니어한 프로브가 정확하게 서큘러 폼을 이루게 되고요. 이 서큘러 폼을 이루게 돼 있는 이 프로브를 앰플리피케이션을 해서 뒤쪽에 보이시는 이 는 각각의 그 플로로센스가 붙을 수 있는 바코딩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코딩 시퀀스가 있고요. 이 바코딩 시퀀스를 증폭을 하면서 각각의 시그널들을 굉장히 높게 볼 수 있도록 시그널 증폭을 하는 그런 기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패드락 프로브 방법을 이용해서 스페시피시티를 굉장히 확보를 했고요. 두 번째 보시는 그 앰플리피케이션 방법을 템플릿 앰플리피케이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센시티비티를 확보를 했습니다. 실제 샘플 예제입니다. 마우스 브레인 매핑한 샘플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248개의 마우스 브레인 유전자를 이용을 해서 보시는 왼쪽에 보이시는 그 마우스 브레인의 매핑을 진행을 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한계로 좀 소개가 기존의 한계였던 파라핀 블럭에서의 인시추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휴먼 브레인이고요. 아카이빙 되어 있는 파라핀 블럭 티슈인데 파라핀 블럭 티슈 내에서 제니움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높은 시그널로 280여 개 유전자를 이용을 해서 휴먼 브레인에서 RNA들을 득실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센시티비티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스페시피시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아까 동일한 그 내용인데요. 그 마우스 브레인의 그 셀 아이디를 부여할 수 있는 248개의 유전자들을 이용을 해서 클러스터링을 해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알람 브레인 맵과 정확하게 동일하게 이렇게 매핑이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시피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특정 유전자는 특정 셀에서만 발현하는 싹스텐 같은 경우도 올리고덴드로사이트에서만 정확하게 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프로브 셋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브가 3개, 그다음에 12개가 맥시멈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최소 100개부터 저희 제니움 같은 경우는 최대 한 400개 정도의 그 프로브를 동시에 오늘 현재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프로브를 이제 각각을 저희 이제 테넥스에서는 패널 형태로 구성을 해서 선생님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릴리즈가 되면서 휴먼 브레스트하고 마우스 브레인을 보실 수 있는 저희는 이제 베이스 패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패널들을 같이 릴리즈를 해서 선생님들께서 언제든지 패널을 준비를 하셔서 데이터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휴먼 브레인하고 휴먼 렁 티슈에 대한 패널들을 릴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휴먼 멀티 티슈 패널이라고 해서 뒤쪽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휴먼 티슈 중에서 각각의 오간에서 셀 아이디를 볼 수 있는 그 패널 셋을 구성을 해서 릴리즈를 했습니다. 이제 8월 달에는 멀티 티슈 그 마우스 멀티 티슈 패널을 좀 릴리즈를 할 거고요. 당연히 패널만 이제 제공을 하면 선생님들께서 그 사용하시는 데 좀 리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베이스 패널에 추가로 최대 100개까지 커스터마이즈를 하셔서 그 커스텀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마우스 브레인의 매핑을 진행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가바라든지 또는 익사이테드의 센서리 그런 뉴런들을 내가 보고 싶다고 하시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타겟 유전자들을 최대 100개까지 넣으셔서 동시에 한 티슈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탠드얼론 커스텀이라고 해서 오늘 현재까지 최대 300개까지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300개의 유전자들을 전부 다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패널 형태로 만드셔서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휴먼 멀티 티슈 패널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런 티슈 내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셀들을 좀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377개 유전자를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베이스 패널인 377개에 최대 100개까지 커스텀 기능을 추가로 넣으셔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티슈 내에서 내가 원하는 타겟 그 유전자의 발현 유무와 같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8월에 이제 릴리즈가 될 마우스 티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왼쪽에 보이는 이런 조직들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383개의 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대 100개까지 커스텀 진이 가능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3분기 내에는 휴먼 스킨 하고요. 그다음 휴먼 스킨이 이제 리리즈가 될 계획이고요. 테넥스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패널들을 선생님들께서 당장 바로바로 사용하기 쉽게 패널들을 디자인을 해서 구성을 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그 커스텀까지 넣으실 수 있도록 마켓에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휴먼 멀티티슈 패널의 한 가지 예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팬크리아스 굉장히 조직이 깨지기 쉬운 팬크리아스 조직에서도 왼쪽에 보이는 각각의 셀들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팬크리아스 같이 이제 깨지기 쉬운 조직 같은 경우도 저희 그 10X 지노믹스의 그 제니움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마일드합니다. 그래서 조직 형태를 굉장히 잘 보존하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출시될 마우스 멀티티슈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뉴본 마우스 펍에서 이제 그 멀티티슈 패널을 이용을 해서 스테이닝을 했고요. 여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이어 쪽을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어 쪽은 굉장히 좀 아시겠습니다만 헤어셀 같은 경우가 이제 몰폴로지가 굉장히 깨지기 좀 쉽고 프랩하는 과정에서 깨지기 쉽고 디텍션이 좀 어렵다고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니움의 장점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헤어셀이 디텍션되어 있는 이 지역을 보게 되면 헤어셀들이 굉장히 인텍트한 모의 형태를 몰포로지를 유지하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안에서 각각의 유전자들에 대한 발현율을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핀 블록뿐만 아니라 픽스드 프로즌 샘플들에서도 디텍션이 가능하고 10X에서는 굉장히 많은 조직에 대해서 지금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했고 앞으로도 밸리데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렁이라든지 키드니 같이 블러드 베슬이 굉장히 많아서 오토플로세스가 굉장히 높다고 좀 알려진 티슈에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각각의 원하는 RNA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팬크리아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에 손상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스테이닝이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커스터마이즈 프로브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 300개까지 가능한데요. 커스터마이즈 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10X와 좀 간단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패널을 디자인하게 되고요. 오늘 현재 턴어라운드 타임은 약 한 5주에서 6주 정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패널 디자인이 끝난 이후부터 실제 십신까지 한 5에서 6주 정도 걸린다는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6월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10X에서 10X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각각 이제 패널 디자이너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고객분들께 릴리즈를 할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쉽게 웹사이트에서 패널들을 디자인을 하시면서 프로브를 디자인하실 수 있도록 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샘플 스루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여러 경쟁 장비 회사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 10X에서 가장 장점으로 얘기하는 것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스루풋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따가 저희 바깥쪽에 부스에 좀 와주시면 저희가 슬라이드를 좀 직접 보여드릴 텐데요. 10X 지노믹스의 제니움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가 한 번에 최대 2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2장이 들어가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티슈를 올릴 수 있는 사이즈가 12에서 23mm로 굉장히 큰 편입니다. 여기 안에 조직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조직은 전부 다 읽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2개의 슬라이드가 동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400여 개의 유전자를 동시에 돌린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2개의 슬라이드를 읽어내는데 대략 한 2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물론 조직이 사이즈가 클 때 이렇게 크게 올리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조직이 좀 작다라고 하시면 마우스 브레인 같이 좀 작은 경우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리어 안에 잘 넣게 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읽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TMA 같이 코어 같은 경우도 내가 몇 개를 심고 넣느냐에 따라서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달라진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이 굉장히 높고 이 스루풋은 사실은 나중에는 선생님께서 이제 실험을 하시게 되는 실험 비용하고도 거의 일치를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드 한 장을 돌리는 것보다 슬라이드에 조직을 여러 개를 올리시게 되면 비용뿐만 아니라 동일한 조직 내에서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데이터량이 훨씬 더 다르게 됩니다. 그런 쪽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트루풋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기존에는 이제 한두 장 정도 슬라이드 내에서 이제 뭐 통계 처리를 하셨다고 하시면 이제 저희 제니움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슬라이드를 처리를 하시면서 통계 처리를 조금 더 용이하게 좀 더 긍정적인 내용들의 데이터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스루풋은 이 정도고요. 오늘 현재로서는 대략 저희가 한 4개 정도 슬라이드가 일주일 동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8월 중에 이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일주일에 최대 6개까지 슬라이드가 처리가 가능할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1 곱하기 1 센티미터, 1 곱하기 1 센티미터의 그 조직들을 올리게 되면 2개의 조직들을 동시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 센티 스퀘어로 계산을 했을 때 2개의 조직이 하루 안에 리딩이 아웃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사 대비해서는 약 한 7배 정도의 스루풋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10X 지노믹스 홈페이지에서 실제 스루풋을 비교하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저희 부스를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데이터 부분 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노믹스 제니움의 이제 그 샘플 프랩 방법은 기존에 쓰시는 방법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직을 슬라이드 위에 올리시고 그다음에 퍼미어빌라이제이션, 파라핀 제거하는 과정, 프루브 하이브리드 과정 등을 다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프루브 라이게이션, 앰플리피케이션 과정을 장비 밖에서 진행하신 다음에 장비 안에 넣으시게 되면 장비에서는 지속적으로 형광을 붙이고 이미지를 읽어내고 형광을 떼고 이런 과정들을 오토메이션을 진행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장의 슬라이드를 이틀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핸즈온 타임은 최대 한 3시간 정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파라핀 블럭 기준으로. 당연히 픽스 프로즌 같은 경우는 핸즈온 타임이 조금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니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조직의 손상을 아주 적게 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워크플로우 자체가 굉장히 마일드하고요. 저희가 장비 내에 넣을 때 장비 안에서도 조직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 제니움을 러닝을 하신 다음에 제니움 슬라이드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이 슬라이드를 H&E 스테이닝이나 또는 이뮤노플루오레센스 스테이닝으로 활용하시면서 다운스트림 어세이를 그대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H&E 스테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병리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골든 스탠다드로 사용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휴먼 티슈라든지 뭐 휴먼 아카이브 티슈들을 만약에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경우라고 하시면 제니움을 이용한 분자 과 병리 선생님들의 그 패솔로직한 그 어노테이션하고 2개를 비교를 하면서 콜라보레이션을 하시면서 서로 비교하시면서 유의미한 데이터 결과들을 비교하고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 샘플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니움에 올릴 수 있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휴먼 브레스트 티슈를 이제 크게 이제 올려서 사실은 이제 그 R&D 수준뿐만 아니라 클리니컬 수준에서 다양한 코호트 수준에서의 그 병리 샘플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 제니움을 돌린 다음에 H&E를 동일한 슬라이드에서 H&E 스테이닝을 했고요. 이 H&E 스테이닝을 한 이 슬라이드 조직 그 이미지 위에 제니움 데이터를 그대로 머지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머지를 시킨 후에 제니움 데이터들을 보시는 것처럼 좀 더 디테일하게 확대를 하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핑크색으로 보이는 이제 튜머 안에 이제 그 사이토톡시티 셀들이 어떻게 인필트레이션이 되어 있는가를 기존의 이제 병리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몰레큘러 마커들을 이용해서 좀 더 딥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파라핀 블락에서 콜론 캔서 섹션을 보여드릴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슬라이드입니다. 제니움 러닝한 다음에 H&E 스테이닝을 진행을 했고요. 특정 타겟 부분 지역에서 병리 선생님들께 어노테이션을 요청을 드렸고 병리 선생님들께서 어노테이션을 하셨고 이 데이터들이 제니움으로 병리 마커들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뒤쪽에 좀 말씀드린 이제 제니움을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이제 제니움 익스플로어에 대해서 실제 제니움 익스플로어 내에서 보여드리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콜론에서의 샘플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어쨌거나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수준으로 나올 텐데요. 이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선생님들께서 데이터를 좀 핸들링을 좀 조금이라도 쉽게 하셔야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니움 소프트웨어는 조금 더 사용하기 쉽고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고 있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제니움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찍어내면서 그 안에 형광들을 디코딩하는 과정들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이미지를 찍으면서 디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셀 세그멘테이션들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에서 나온 아웃풋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 그 뒤에 추가로 분석을 진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장비가 이틀 동안 도는 동안에 장비 내에서는
일단은 이미지를 찍어내고 형광을 붙이고 떼고 셀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거기에 그 디코딩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장비 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뭐 클라우드에 올린다든지 또는 별도의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또 다른 분석을 위해서 뭐 이틀, 3일 정도의 시간을 소요할 필요가 없고요. 그대로 장비에서 나오는 아웃풋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오프 인스트루먼트 내에서는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제니움 익스플로어를 이용을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뒤쪽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제니움 익스플로어고요. 제니움 익스플로어는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고요. 현재 프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선생님께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테넥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각각의 데이터셋들이 굉장히 잘 데모 데이터셋들이 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GB 메모리가 16GB 이상만 되면 러닝할 수 있는데 크게 무리가 없고요.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쉬는 시간에 테넥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제니움 익스플로어 다운 받으시고 그다음에 각각 데이터 세트를 다운 받으시면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것들을 실제 만져보시면서 얼마나 쉬운지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쟁 장비와 다르게 저희 제니움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슬라이드당 대략 한 기가바이트, 10기가바이트에서 100기가바이트 수준 내외의 데이터를 저희가 아웃풋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가바이트 수준이 굉장히 이 이미지 쪽에서는 좀 작은 숫자, 적은 숫자의 그 스토리지인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생님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스토리지 버든도 나중에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스토리지 측면에서도 저희 제니움에서는 제니움이 굉장히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니움에서 나온 아웃풋 데이터는 당연히 제니움 익스플로어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이시는 제가 BI 전문은 아닙니다만 BI 하시는 선생님께서 굉장히 익숙하신 그러한 그 다양한 서드파티 툴에서도 제니움 데이터를 올리셔서 뭐 셀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또는 뭐 각각의 인터랙션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니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FDR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false discovery rate이라고 나오지 않아야 될 false positive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false positive rate이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특정 티슈에 대해서는 한 5% 정도 내외를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3%를 넘기지 않고 뭐 티슈 조직에 따라서는 0.6%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실제 제니움 자체의 데이터만의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나중에 저희 부스를 방문해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경쟁 장비와의 그 FDR을 직접 비교한 그런 아티클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쟁 장비와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그 false positive 디텍션 되는 레이시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프로브의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그 FDR 레이시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해서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데이터를 쳐내시거나 데이터를 분석하실 때 이런 에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그 제니움 로드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테넥스 지노믹스의 제니움이 상대적으로 경쟁 장비들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좀 런칭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시추 마켓을 좀 진입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로드맵을 좀 보여드리면서 테넥스 지노믹스가 어떤 방향으로 인시추 마켓 또는 스페셜 바이올로지 마켓을 좀 얘기하고자 하는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지금 오늘 앞쪽에 말씀드린 내용은 이쪽에 다 서머리를 좀 진행을 했고요. 향후에는 이제 트루 멀티 오믹스라고 해서 동일한 슬라이드 내에서 RNA뿐만 아니라 단백질들도 제니움을 이용해서 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쟁 장비에 비해서 저희가 플렉스가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브가 좀 문제가 있어서 낮은 건 아니고 일단은 테넥스에서 일단은 처음에 진입하는 그런 아이디어 때문에 좀 낮은 거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2000 플렉스, 최대 5000 플렉스까지 플렉스를 높이면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데이터들을 얻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샘플이고요. 동일한 슬라이드에서 RNA 인시추 한 다음에 여기 보이는 각각의 그 프로테인들 스테이닝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뒤쪽에 따로 한 게 아니라 제니움에서 그대로 실험을 진행한 내용이고요. 실제 내년 상반기쯤에는 선생님들께서 프로테인 스테이닝이 가능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인하우스 테스트로 진행을 했고요. 그 데이터를 좀 보여드립니다. 5000 플렉스를 이제 멀티티슈 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뭐 저희가 프로브 케미스트리의 한계 때문에 뭐 300개, 400개밖에 안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계셔서 테넥스에서는 5000 플렉스까지 케미스트리는 전혀 문제 없음을 좀 인하우스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점차적으로 프로브 케미스트리가 동일한 프로브 케미스트리를 이용해서 패널이 늘어날 거고 플렉스가 늘어날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경쟁 장비에 대비해서 저희가 좀 장점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프로브 디자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제니움 프로브를 이용하시게 되면 뭐 보시는 이제 아이소폼도 이제 구별이 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앞에 멀스코프사와 동일하게 스피시스에 상관없이 시퀀스만 있으면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디자인이 당연히 되고요. 오늘 현재로서는 마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브 자체가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제너그래프트 모델에서 마우스하고 휴먼 이 두 개를 서로 동일한 티슈 내에서 구별할 수 있도록 오늘 현재 커스텀으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그 위에 다양한 뭐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인하우스 디벨롭먼트 중에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아마 리리즈를 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CR하고 스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반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프로브 케미스트리가 여기 양쪽 끝단이 정확하게 맞물리게 되면 이제 증폭이 서큘러 폼을 이루게 되고 증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냅 25라고 하는 이제 그 뉴로플라스티의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냅 25A하고 B 두 개의 아이소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스플라이싱 아이소폼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브 디자인 자체를 스플라이싱 아이소폼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뒤쪽 시퀀스를 좀 바꾸게 되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스냅 25A하고 B를 동일한 프로브 케미스트리를 이용해서 디텍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타사 장비 대비했을 때 저희가 아이소폼을 디텍션할 수 있는 있어서 저희가 장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싱글 뉴클리오타이드 베리언트 같은 경우는 라이게이션 되는 포인트들이 다르게 되면 정확하게 서큘러 폼을 이루지 못하는 이 프로브 장점을 좀 이용을 해서 왼쪽에 보이시는 케이라스 포인트 뮤테이션 같은 경우를 저희가 디텍션할 수 있고 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니움 익스플로러 로드맵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현재 제니움 익스플로러는 약간의 뷰어 개념입니다. 뷰어 개념을 탑재를 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의 뭐 파인 튜닝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좀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H&E 스테이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H&E 스테이닝과 머지를 할 수 있는 데이터는 머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드파티 툴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테넥스에서는 굉장히 잘 인지를 하고 있고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제니움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이제 H&E 스테이닝하고 그 다음에 그 다운스트림의 IF 이미지를 레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셀 세그멘테이션, 바깥 서드 파티에서 세그멘테이션 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을 다시 또 제니움 익스플로러로 불러와서 다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지난주에 좀 확인했는데요. 최근에 나온 그 실제 고객의 제니움을 이용한 논문 그 레퍼런스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파라핀 블럭은 제작된 지 몇 년도 이내 것이 스테이블하다고 보셨을까요? 파라핀 블럭은 사실은 그 제작된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습니다만 테넥스에서는 3년짜리까지는 테스트는 해본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제작된 시기보다는 어떻게 보관됐느냐, 얼마만큼 RNA가 보존됐냐가 제일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